자, 지금 그러면은 아직은 또 안 올라갔네요. 좀 나중에 기다리면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 다음 거 내용 설명을 할게요. 조금 넘겨서 이번에는 171페이지에 있는 페이스북으로 상품 공유하기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엔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추가로 새 탭을 누르고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를 찾아가면 되겠죠. 아까 저는 찾아간 데가 있으니까 여기서 볼 거고요. 여기서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사진을, 그러니까 이렇게 클릭해서 열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을 열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 URL 복사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 복사하시거나 아니면 이 주소, 위쪽에 있는 이 주소를 복사하셔도 돼요.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 하시면 쉽게 복사할 수가 있죠. 자, 본인 몰에서 상품 들어가셔서 내가 이번에 활용해 보실 상품을 복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URL 복사하셨을 때 이 주소를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자면 네이버의 비틀리 URL 쇼트너 사이트로 가서요. 여기는 제가 회원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저는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 크리에이트 뉴를 누르고 링크를 눌러서 롱 URL을 붙여 넣은 후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짧게 URL이 만들어져요. 요거 카피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복사까지 했어요. 비틀리. 비틀리 안 거쳐도 원래는 상관은 없는데 비틀리를 거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링크를 타고 몇 명이나 클릭했는지 클릭한 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틀리로 줄여놓은 URL 중에 요 하늘컴퓨터학원 블로그로 연결했던 마진계산기 같은 경우는 이 비틀리라는 주소를 타고 클릭한 수가 1649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클릭한 개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명이나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지 그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틀리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좀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그냥 이 주소만 복사해서 넣어도 일단은 이 주소로 눌러서 유입이 되기는 하죠. 근데 몇 명이나 그 주소를 눌러서 유입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 SNS에 우리가 홍보를 한다 했을 때 어떠한 SNS에서 줄여놓은 URL을 넣었을 때 그 URL을 눌렀을 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오더라.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 통계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지금은 주소가 길진 않지만 주소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누르고 싶지 않거든요. 네, 비틀리로 줄이게 되면 엄청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상으로 봤을 때도 되게 깔끔해 보여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만약에요,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제 이쪽에다가 비틀리를 통해 가지고 주소를 네, 같이 연결시켜 놓으면요, 네, 그 비틀리에서 이제 통계를 볼 때는 네. 페이스북, 인스타 이제 이쪽으로 각자 통계가 나와요. 비틀리에서 통계를 볼 때요.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아마 뜨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옛날에 가입했기 때문에 지금은 뜨기는 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마진 계산기 이렇게 누른 게 1689건의 클릭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아마 올린 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어느 날에 얼마나 클릭했는지에 대한 통계도 보이고 그 다음 유튜브에서 주로 통계를 눌렀을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에다가 제가 답변으로 달아놨던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353건을 눌렀고 직접적으로 링크 누른 게 몇 개고 뭐 아웃더 나머지는 몇 건 눌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가입했을 때 요 부분이 흐려지게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안하자면은 그 주소를 여러 개를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보이나 안 보이나 상관없잖아요. 인스타에 들 때는 이런 주소를 쓰고 페이스북에 들 때는 저런 주소를 쓴다고 한다면 원래는 그렇지 않으려면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상관은 없는데 옛날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처럼 보여요. 전 예전에 가입한 거고 따로 업그레이드 한 적은 없어요. 자, 어쨌든 계속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주소 복사한 거를 가지고 이제 글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이제 171페이지 2번에 적혀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저는 추운 겨울 뭐 아령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폼 클렌징을 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에 맞는 멘트를 적겠죠. 좀 더 사실 자극적이었으면 좋겠긴 한데 일단은 마땅히 생각 안 나므로 이렇게 일단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럴라나? 좀 바꿔서 지을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충 지었어요. 요거는 자 이런 식으로 지었고요. 여기서 샵 뭐 폼클렌징 샵 어린수 이너프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요 앞에다가 주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샵하고 요 사이에다가 주로 쓰긴 하는데 여기다가 이모지를 넣어서 아까 비틀리로 줄인 주소를 집어넣으세요. 뭐 대략적으로 그냥 지었으니까 멘트는 좀 무시하시고 나중에 더 세련되게 지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게시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시가 돼서 들어간 거 보이죠? 실제 이 비틀리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폼클렌징 사이트로 넘어가시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상품 그림 있죠? 썸네일 그림 찾아 들어온 거 이것도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트로 넘어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 한번 띄워봤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가 있다면 걸려져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해시태그를 잘만 활용을 하신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검색을 했을 때 걸려 나오면 눌러서 구입을 하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가볍게 한번 써보시고요. 잘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게시글을 쓸 때 예약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쓰지 않고 예약 게시글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여기 눌러볼게요.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시면 메타 비즈니스 수트에서 게시물을 예약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서 들어가서 게시글을 쓰시면 예약 게시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눌러 들어갈게요. 그러면 메타 비즈니스 수트 창으로 넘어가질 거예요. 조금 기다려보죠.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적은 것들이 이렇게 일정표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서 게시물 만들기를 하면 게시물을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게시할 위치를 LA 일상리뷰 스토어 여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인스타도 있다면 인스타 계정도 같이 연결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여기다 노출을 페이스북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인스타에도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사진 추가는 10장 사진을 포함할 수 있거든요. 인스타에서 10장까지 올라가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무거나 제가 넣어볼게요. 여러 장 넣어볼까요? 이게 넣는 사진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이렇게 정사각형짜리 사진을 넣으면요. 얘가 창문 형태로 그냥 레이아웃이 배치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넣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게시물 상세 정보의 텍스트가 이제 아까 글 적는 곳 대충 적었어요. 그 다음 예약 옵션에 예약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몇 시 몇 분에 예약을 거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5월 10일 날 나는 12시 50분에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50분으로 맞춰서 두시면 이 시간대에 이 게시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오늘 날짜 말고 다른 날짜로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날짜 시간대 올려지게 그렇게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 적으실 때 제가 그냥 대충 적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해시태그를 달아서 넣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모지 넣는 것도 다 가능해요. 자, 다 됐다면 비디오 지금 업로드 중이라 아직 예약이 안 뜬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만들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릴 때는 게시물 홍보도 가능은 합니다. 네, 홍보는 광고예요. 여기서 홍보는. 그래서 비용이 들므로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내가 예약을 할 거면 여기 예약 버튼을 누르면 내가 지정한 시간에 게시글이 올라가게 예약을 걸어 놓는 게 가능해요. 여기 이렇게 뜬다라는 거죠. 사진 여러 장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들이 배치되는 거 확인했고요. 제가 예약 눌러볼게요. 그럼 게시 일정 예약이 돼서 들어가지고 게시물 홍보 안 할 거니까 지금은 나중에 하기 누르면 지금 이런 식으로 플래너에 아까 12시 50분으로 제가 설정했잖아요. 12시 50분에 이 게시물 올라가는 게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걸로 예약이 이렇게 걸려져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 일정을 내가 계획을 해서 세울 수 있는 게 메타 비즈니스 수트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럼 페이스북 페이지는 일단 게시글 적는 건 이 정도 설명했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프로페셔널 대시보드,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는요, 인사이트의 관리 도구나 광고 만들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창이에요. 만약 이렇게 누르면 내가 게시글을 쓴 것이 팔로워가 우리 페이지에 몇 명까지 팔로워가 늘어났는지, 게시글이 몇 건 도달이 됐는지, 게시글을 누가 반응을 보이고 참여하신 분들은 얼마나 됐는지, 또는 새로운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페이지 개요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 인사이트 더보기를 누르면 이 밑에 있는 인사이트가 보여지는데요. 최근 28일 동안에 게시글은 얼마나 도달이 됐고 회원님의 페이지에 게시글 참여는 얼마나 있었는지, 이 콘텐츠별로 게시글 도달이나 참여는 얼마나 일어났는지와 이 콘텐츠를 내가 홍보할 거면 해당 게시글을 홍보하기를 눌러서 홍보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센터로 가면은 실제 이거를 광고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페이지를 광고를 할 때 자동화된 광고는 실제 그냥 페이스북이 우리를 맞춤형 광고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게시물 공부하기 같은 경우는 아까 하나하나의 게시물에 내가 홍보할 게시물을 홍보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새 광고 만들기 같은 경우는 광고를 우리가 페이지를 홍보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웹사이트를 따로 홍보할 것인지 설정해서 광고를 만드는 게 광고 만들기예요. 그래서 실제 페이스북의 광고는요, 지금 보신 광고 만들기에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메타 비즈니스 수트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광고를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창은 페이스북에 올리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올리시면서 인스타에서도 요 뒤에 올릴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자, 현재 목표는 자동으로 현재 맞춰져 있는데요. 여기서 변경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결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었지만 나는 페이지보다는 주로 이제 내 사이트, 즉 스마트 스토어로 사람들이 유입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페이지의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가 내가 원하는 광고 형태가 되겠죠. 아니면 나는 내 페이지를 키우고 싶다. 이런 경우는 페이지 좋아요 늘리기로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학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원인데 조금 규모가 큰 학원이다 라고 했을 땐 어떤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남겨놓으면은 저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상담을 하는 그런 형태의 광고는 잠재 고객 늘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 내가 목표를 잡으면 되는데요. 우리랑 좀 더 관련된 광고는 요걸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로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일단 목표가 바뀌었죠? 자, 그리고 광고 크리에이티브 부분에서 광고를 어떻게 구성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얘는요. 제가 그냥 제목 그 설명에 적었던 내용이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적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지우고 이거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 뜨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스토어에 5월에 기획전을 한다. 그러면은 5월 가정의 달 맞이 기획전 해서 꾸미겠죠? 요 이모티콘을 누르셔도 되는데 윈도우 키와 세미콜론 키는 이모지를 띄우는 키예요. 그래서 이모티콘 매번 누르기 싫으면 여기서 고르셔도 돼요. 가족 같은 느낌이 어디 있을까요? 가정의 달인데 가족의 느낌이 이모지가 많으면 이게 문제죠? 이런 거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꾸미고 여기다가는 풍선 같은 걸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풍선 이런 걸 좀 넣을까요? 이런 식으로 꾸미면 여기 이제 미리 보기에 반영이 돼서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일몰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뭐 예를 들어 땡땡 상품 증정이라든지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아까 비틀리로 줄여놓은 몰 주소 같은 걸 넣겠다 하면은 구매 좌표 보기 또는 좌표 보기 또는 구매하러 가기 적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로고, 기호 중에서는 요 플레이 기호를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근데 요거를 꼭 써야 된다는 아니니까 편하신 걸로 하시고, 아이고 아까 URL 복사했던 걸 지워버렸구나. 잠시만요. 요 URL을 요 한일몰을 복사를 해서 비틀리에서 만약에 링크를 집어넣으면은, 근데 이게 한일몰 자체로 연결하는 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광고를 하는 게 5월에 뭐 기획전에 대한 광고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될 거냐면 기획전 사이트로 연결이 돼야 실제 구매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토어로 그냥 열리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고객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즉 우리는 들어올 때 이제 유입에 대해서 돈을 받게 되잖아요. 광고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돈만 많이 나가고 실제로 유입이 돼서 이 사람들이 내 상품을 구매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기획전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획전의 페이지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걸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기획전이 여기 인기 있는 상품이라는 카테고리로 모아놓은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이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기획전으로. 그죠? 그럼 여기 기획전 사이트가 여기 있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아까 한 것처럼 비틀리에다가 크리에이트 뉴 링크에서 주소를 붙이고 크리에이트 시켜요. 주소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틀리 좀 쓰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이렇게 짧아지죠. 주소가. 일단 카피 안 눌러도 카피가 되어 있긴 할 거예요. 이렇게 거치면. 그러면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러면 주소도 엄청 짧아지기도 하고 눌렀을 때 부담이 없고 눌렀을 때 바로 기획전 사이트로 넘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로 보고 구매할 것들 구매해서 수익이 일어나게 그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해시태그를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요 밑에는 이제 미디어를 넣는 공간인데 여기 이제 미디어를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해서 미리 캔버스로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이벤트 배너 같은 게 있겠죠. 있다라고 일단 가정해서 하나 넣을게요. 예를 들어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넣고 여기 이제 얘는 필요 없잖아요. 얘는 그냥 끄고 선택. 그럼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게 이제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반영돼요. 그 다음 요 제목이 이 부분이에요. 한일컴퓨터 네이버 쇼핑 스토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고치는 거예요. 한일몰 가정의 달 맞이 기획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 제목 부분도 바뀌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레이블이 지금 쇼핑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해서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거를 바꾸고 싶으면 다른 걸로 바꾸셔도 돼요. 웹사이트의 URL은 얘를 눌렀을 때 넘어가지는 건데 지금 현재 기본값은 제가 페이지에다 넣었던 스마트스토어 네이버.com 한일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기획전에 대해서 홍보를 할 거면 이를 눌렀을 때 그냥 우리 몰 주소로 넘어가지면 실제 길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전에 해당하는 배너로 넘어가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컨트롤 V로 아까 전에 비틀리로 줄인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드밴티드 크리에이티브 요거는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체크는 풀게요.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얘네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선정해서 게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대로 쓰셔도 된다면 체크해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난 이렇게 하기 싫다 하면 체크를 풀면 돼요. 특별 광고 카테고리는 선거나 정치에 관련됐을 때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을 설정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로 잡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가정이달 맞이 기획전이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보면은 어린이 용품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어린이 용품을 살만한 나이층의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몰이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면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저희 학원을 제가 광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학원은 지역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예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 이제 부산이나 이런 데서 본 사람들이 와서 구매를 할 리는 없거든요. 근데 얘는 스토어니까 사실 그거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나이층은 대충 요런 이제 자녀를 둔 나이층이면 아마도 한 30대에서 40대 사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타겟을 이제 바꾸겠죠. 타겟은 나는 남성 대상으로 할 거다, 여성 대상으로 할 거다. 이것도 고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전체로 놔도 돼요. 연령은 그럼 나이대가 한 38에서부터 한 45 사이, 뭐 또는 40살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연령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위치는 그냥 코리아로 맞춰져 있으니까 코리아 위치에서 뭐 25km 반경 이대로 놓으셔도 되고 위치를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설정해서 핀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타겟을 정의해 보니까 예상 타겟 규모는 32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지금은 적당한 타겟이라고 생각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 좀 더 자세하게 타겟을 설정할 거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타 비즈니스 수트에 보시면 광고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좀 더 자세하게 타겟을 나눌 수가 있어요. 행동 그 거지에 따라서도 나누고 참고해 주시고 일단 타겟 저장할게요. 자, 그리고 기간인데요. 기간은 내가 종료일 없이 게재를 하게 되면 좀 돈이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종료일을 설정을 해서 게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5일간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5일로 맞출 테고요. 일일 예산 보이죠? 그래서 내가 예산을 얼마 정도를 드릴 건지 최소 예산은 2,000원인데 2,000원으로 하면은 대략 한 324명에서 935명 사이로 도달될 거라고 하네요. 1일 동안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일을 도달 예산으로 잡을 건지 예산을 설정한 후에 노출위치를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다 노출할 건지 인스타그램에다 노출할 건지 메신저에 노출할 건지인데 메신저엔 노출 안 할 거면 체크를 끄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는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메타 비즈니스 수트에 보시면 따로 광고 관리자가 있어요. 거기서 잡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픽셀을 담을 수 있는 건데 우리 픽셀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내가 픽셀 코드를 제대로 박아 넣어 놓게 된다면 이제 고객들이 내 홈페이지에 와서 예를 들어 뭐 장바구니까지 제품을 담았다. 이렇다면 거기까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게 픽셀이에요. 근데 픽셀 코드를 심으려면 역시 코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뺄게요. 그 다음 결제 수단이에요. 이 결제 수단을 넣으셔야지 결제가 되는 겁니다. 해서 다 되셨으면 이제 홍보를 하시면 실제 홍보가 30분에서 1시간 안으로 검수가 거쳐진 후에 홍보가 진행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광고 홍보를 해서 퍼뜨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광고를 한다고 무조건 성과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몇 번 이렇게 광고를 하시다 보면 조금 더 타겟층을 세분화해서 잡을 거고 또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마주하게 된다면 조금씩 신뢰감이 쌓이는 부분이 있을 거다 보니
가끔 우리가 광고를 하셔서 홍보하시는 거는 괜찮으실 거라고 보기는 해요. 자, 일단 광고에 대해서 한번 좀 썰을 풀어보았고요. 요게 이제 실제 광고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나갈게요. 자, 일단 광고센터까지 한번 소개를 해보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쁘게 잘 꾸미고 컨텐츠도 잘 넣으셨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단장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 친구들, 페이스북 개인 계정의 친구들에게 팔로우 초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내 페이지를 찾아서 친구를 초대하면은 우리 회원님 프로필,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이 친구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제 친구들을 내 페이스북 계정에 끌어오시는 것도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개인 계정은 친구를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하거든요. 친구 요청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친구 알 수도 있는 친구라고 해서 우리한테 알려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친구로 신청했을 때 사람들이 잘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개인 계정이라면 페이지는 그게 안 돼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유입해서 들어와서 그때 이제 펜을 누르거나 했을 때 이제 팔로우가 연결이 되는 거라 얘는 이제 친구 추천 기능 따위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 계정을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잘 하시면서 친구들을 많이 모아놨다면 내 페이지로 초대를 해서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페이지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가능할 거고, 또는 페이지를 아까처럼 좋아요 누르기 뭐 이런 홍보하기가 있었죠. 그런 걸 이용해서 관심 있어 할 고객들에게 내 페이지를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페이지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 알려져 봤자 유입이 돼서 들어왔어도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내 페이지에 컨텐츠를 좀 쌓아놓고 나서 광고나 홍보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그룹을 설명드릴 차례예요. 자, 그룹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하는 일종의 밴드나 카페와 같은 것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룹을 아무데나 지금 가입해서 연습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저희 학원의 그룹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 이렇게 쳐보시면은 아마 저희 그룹 보일 거예요. 요게 저희 그룹이에요. 여기 가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한일몰로 들어가 있으면 한일몰로 가입되어질 거예요. 가입되면 이렇게 뜹니다. 는 그냥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라는 연습장 개념이에요. 왜냐면 그룹도 밴드, 카페랑 같은 개념이라 했죠. 그래서 이 안에서 막 광고하면 쫓겨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일단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연습할 때 쓰시는 그런 용도로 만든 거라서 그냥 들어가셔서 연습하시면 돼요. 19금 아니면은 거의 그냥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들어왔고요. 여기 보니까 내용을 입력하세요 보이시나요? 여기다 클릭하면 아까 전처럼 게시글 만들기가 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인사말 정도 적어볼게요. 그러고 게시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게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룹에다가 우리가 어떤 글을 적게 되면은 이 그룹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한테 그룹원이 적은 글들이 보여집니다. 좀 전에 제가 엘리의 일상 리뷰 스토어라는 그 아이디로, 그러니까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적은 게 저한테 이렇게 와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피오라이프라는 분께서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여기다가 올려놓은 안녕하세요 메롱 요거 확인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겨주시면은 그 글을 그룹원들이 이렇게 받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잠깐 들어오셔라고 얘기한 거고, 요거 확인하시고 나서는
우리 페이지에 좀 전에 올렸던 제품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룹에다 한번 공유를 해볼 거거든요. 자, 일단은 한 번씩 게시글 적어서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연계몰에서도 좀 전에 적었네요. 이게 뭐냐면 그룹 1이 제가 이거 그룹에 들어 있잖아요. 이 그룹 1에 그 연계몰이라는 그룹 사람이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적었구나. 이런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천 사과대추대장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었네요. 여기는 마케팅 만들기에 메디25 플랜이라는 분이 1일 전에 초보 등산 코스라고 해서 이렇게 올린 글도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확인 끝나셨으면 제가 이제 하나 더 할 건데요. 여러분 페이스북 페이지로 잠깐 전환 좀 해주세요. 여기서 아까 적었던 글 있었죠. 아까 스토어에 보면은 아까 요 이너프 폼 클렌징 전 이거 적었었잖아요. 요거를 밑에 보면 공유하기 보일 거예요. 공유하기를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누르고 그룹의 공유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물론 이게 개인몰로 가입하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페이지로 로그인해서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에 이렇게 바로 보일 거예요. 요거 선택해서 여기다가 뭐 더 적을 거리 있으면 적고 없으면 그냥 바로 게시하시면요. 그룹원한테 이렇게 내 페이지에 있는 글을 공유해서 볼 수 있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걸로 할게요. 피오라이프에서 세부리형 요거 올려주셨네요.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입되어 있는 요 그룹은 현재는 한 1100명 정도 들어있어요. 이 멤버들은 저희 그 SNS 마케팅 과정을 들으셨던 학생분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과정을 듣는 학생분들 중에 일부, 요 과정에 제가 SNS 마케팅 설명할 때 들어있는 분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고객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고객층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사이죠. 그쵸? 그래서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좋아요 눌러주거나 아니면 내 어떤 서비스를 홍보하는 공간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습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룹이 저희 그룹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룹들도 내한테 이제 관련된 그룹들을 찾아보시고 가입하셔서 이런 소통을 나누시면서 중간중간 어떤 정보를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 마저 질문 주시고요. 특별히 질문 없다면 다음 시간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대해 좀 썰을 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평가가 좀 있다 보니까 이따가 제가 톡방에다가 평가 자료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12일날 이제 종강이잖아요. 그래서 평가 자료 취합을 좀 해주시고 12일날에 인스타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평가 자료 제출은 12일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